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FOMC 발표를 보고 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날씨도 좋고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대로 미 연준이 22년 만에 최대 폭인 0.5포인트를 올렸어요. 뉴욕 증시도 3% 이상 넘게 뛰었고 비트코인도 약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이미 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지만 제가 그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한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더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우리나라와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고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밝혔는데 제 생각은 그냥 대외적인 브로드캐스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미국의 부채와 경기 침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한 식량 공급 그리고 천연가스 문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년 뒤, 3년 뒤, 내년이 훨씬 더 경기를 악화시키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9,500불 정도 되네요. 리플 가격은 820원 정도 되고 거의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진즉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자산 가격의 상승은 말이 안 되는 경우였잖아요. 실물 경제는 아주 그냥 죽을 맛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가 주식 가격이 오른다든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그런데 지금 올 4월 말부터 5월이 접어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는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버리면 쉽게 말해서 내 봉급은 그대로인데 내 봉급 빼고 다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빠른 이해죠. 이제 외식도 3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옷을 사더라도 그렇고 술 한 잔을 먹더라도 그렇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실직이죠. 진짜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부분 같아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암호화폐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 개인 부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부채들이 어떻게 회수가 될 건지 은행들이 또 어떻게 이 채권들을 회수를 할 건지 개인이나 기업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결국 또 한번 은행이 휘청거리겠죠. 그러게 되면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은행들의 무능함,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때가 온다면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그 비슷한 기사가 이제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롬 파월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특히나 제 영상 같은 경우는 XRP 리플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 사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얼마 전까지 트위터 CEO 잭 도로시가 있죠.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이 말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과연 어떤 걸까요? 이 두 사람의 생각만,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와 잭 도로시가 했던 말 중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 2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또 매입을 했고요. 그때 그냥 엄청난 떡상을 했죠. 그러나 돌연 그는 같은 해 5월, 2021년 5월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이 너무 친환경적이지 않다. 탄소 배출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다시 비트코인을 결제 중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작업 증명 방식을 알고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일론 머스크를 찍죠. 아니, 테슬라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애가 그걸 몰랐겠냐고요. 충분히 알고도 공사를 친 거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가 산 이후로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홀드하고 있고 던질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비트코인을 던지고 집어든 게 도지코인이죠.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고도로 중앙화되어 있다. 이게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탈중앙화의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탈중앙화는 누가 가지고 있냐에 관한 관점이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탈중앙화는 생성이 되는 시점을 말하죠.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 시점. 중재기관, 중개기관이 없는, 디지털 안에서 중재기관 없이 P2P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그 개념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몇몇 안 되는 채굴자들이 너무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니다. 누가 갖고 있냐에 관한 소유에 관한 문제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맞진 않죠. 중재기관이 없는 개념의 탈중앙화가 원래 비트코인의 철학인데 단지 그는 비트코인을 몇몇 안 되는 채굴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 보유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탈중앙화는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예전에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비트코인을 몇몇 안 되는 채굴장에서 너무나 많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들이 던져버리면 이 시장 자체가 엄청 무서워질 거란 얘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탈중앙화는 비트코인의 철학과는 약간 개념이 틀린 탈중앙화의 개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건 도지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비트코인은 본인이 비트코인을 사고 나서 보니까 저점 매수한 애들이 너무나 많다. 걔들이 너무 짜증났겠죠. 그러나 도지코인은 이제 막 만들어진 코인이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도지코인의 가격도 충분히 일론 머스크가 펌핑을 시켰고, 자, 이 개념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조금 사악하거나 추악하다는 생각 드시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일론 머스크를 찍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본인이 도지코인을 키웠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완벽하게 탈중앙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운영 주체가 아예 없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니고,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출처를 보고 탈중앙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는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개념으로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는 그의 숨은 의도가 과연 뭘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트위터를 이번에 인수했고,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에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 중에는 트위터는 오픈소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데이터나 댓글들이 노출되는지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그거를 오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트위터도 분명히 탈중앙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트위터는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와 그들이 원하는 댓글만 노출시킬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된다. 사람들이 올리는 모든 글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트위터는 혐오 게시물, 가짜뉴스, 선동글을 삭제하거나 관련 계정을 차단하는 것도 트위터라는 기업에 의해 소셜미디어 운영이 결정되는 중앙 집중식
정책이다. 자,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NFT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트위터를 운영하고 트위터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결국 광고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광고를 받지 않고 NFT를 통해서 어떻게 트위터를 진화시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창작자에게 그들을 위한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상 방식이 제 생각엔 그래요. 좋아요 개수, 다운로드 개수, 좋아요 개수와 다운로드 개수만큼 그 크리에이터에게 NFT화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그 게시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료가 아닌 유료화가 될 수 있겠죠. 유료화가 된다는 건 결국 좋은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 정보에 그리고 유사 정보에 그들의 돈을 써가면서 좋아요를 누르지는 않겠죠. 트위터가 광고를 받지 않고 그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전체 계정에 대한 무료화가 아닌 유료화라는 거죠. 이제 돈을 지불을 하면서 SNS를 봐야 될 날이 금방 다가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방식이 결국 SNS도 탈중앙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트위터가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모두 파괴시키고, 그리고 혐오 글이든 선동 글이든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데이터가 노출이 되진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거짓 정보가 아닌 진짜 정보의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게 되고, 혐오글이라든가 선동글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탈중앙화된 SNS 플랫폼은 참여자 모두가 크리에이터든 좋아요를 누르는 구독자든 이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특정 주체에 의해 트위터에 의해 서비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참여자들에 의해서 그 탈중앙화를 꿈꿀 수 있겠죠. 이렇게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생각들은 약간 또라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SNS에 관한 그의 관점은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결코 방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진 한 장, 동영상 하나가 결국 유튜브라든가 트위터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된다, 되지 않는다. 그 선택은 트위터 알고리즘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는 게 맞죠. 트위터의 알고리즘,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이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이런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죠. 아무리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당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비트코인 옹호론자 잭 도로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니다, 고도로 중앙화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잭 도로시는 비트코인만이 완전한 탈중앙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들의 생각은 다르죠. 그는 향후 비트코인이 모든 국가의 법정 화폐를 대신하고 그로 인해서 부패한 정부를 물러나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비트코인을 통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는 약간은 반정부적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부인할 수는 없죠. 약간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죠. 결국 정의화폐에서 모든 부패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마약이라든가 매춘, 살인 뭐 이런 거에서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들이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조금은 인식을 하시죠. 그러나 부정한 정부에서 부패한 관료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사용되는 그 정의 집회들은 티가 나지 않지만 살인, 마약, 매춘과 같은 형태의 돈들은, 익명성 돈들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잭 도러시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냐 아니냐의 관점을 누가 운영을 하냐 운영을 하지 않냐의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보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맞는 말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했던 비트코인 철학은 분명히 운영 주체의 문제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소유의 관점으로 이게 탈중앙화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죠. 그런데 분명히 탈중앙화의 개념은 운영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냐 아니면 그냥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냐의 문제죠. 어쨌든 잭 도러시는 은행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완벽하게 비트코인이 대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잭 도러시는 2021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토시의 코드 덕분에 사회는 금융기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사토시의 프로그래밍 때문에 순수한 P2P 거래가 가능한 이 코드 하나에 더 이상 금융기관이 필요 없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은행도 필요 없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법인 조직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잭 도러시는 트위터를 그만두고 나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 멋진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 만약 트위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트코인이 나왔다면 트위터는 광고 매출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매출 모델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창작자와 참여자가 모두 그 안에서 순수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NFT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NFT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NFT의 활성화, NFT가 정말 어디까지 침범을 할 건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지만 디지털 안에서 SNS 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은 결국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누르는 그 좋아요 개수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와 잭 도러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정리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